이어서 하겠습니다. 자, 이 파동 방정식에 대한 설명을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 파동 함수 psi는 우리가 이미 사용했던 개념으로는 오비탈입니다. 우리는 그 파동 함수의 파동 방정식에서 이 결과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파동 함수는 전자의 움직임에 대한 모든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고 우리는 이미 배운 개념으로는 오비탈로 연결해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게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어떤 영역에서 전자를 발견할 확률은 파동 함수의 제곱, 그 사이의 제곱에 비례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갑자기 그 사이의 제곱이냐? 자, 이거는 파동 함수 여기에서는 수학적인 결과이기 때문에 우리가 파동에서 플러스 이상이 있고 마이너스 이상이 있죠. 예를 들자면 이렇게 표현하게 되면 이게 이제 파동 함수라고 하면 여기가 플러스 영역이면 여기가 마이너스 영역이고 여기는 이제 제로인 지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플러스하고 마이너스적인 개념이 있으니까 이것을 제곱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이게 쌓이면 여기 풀사이 제곱이 되겠고 결국은 전자가 존재할 확률은 풀사이의 제곱이 비례한다. 이렇게 이제 물리적으로 수학적 관계로 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이너스의 개념을 제곱으로 해서 없애버린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결과적으로 이렇게 이것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자의 확률 밀도가 제로인 곳, 이 지점이 바로 이제 우리가 보통 통상적으로 화학에서 마디라고 하는 것이고 여기에는 전자가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자가 존재할 확률은 그 사이의 제곱에 비례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이제 슈레딩거의 파동 방정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교과서 16쪽에 안에 그림을 보시면 이 그림을 통해서 제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가 이제 확률 밀도입니다. 예를 들자면 여기가 풀사이의 제곱이 되겠죠. 자, 핵에서부터 어떤 한 방향으로 핵으로부터의 거리가 이렇게 주어지고 확률 밀도가 이런 식으로 책에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이 그림이 뭘 뜻할까요? 핵에서부터 멀어질수록 전자가 존재할 확률이 점점 감소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핵으로부터 어떤 한 지점으로 한 방향으로만 갈 때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여기 보면 방사방향 확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방사방향 확률이란 뭐냐? 핵으로부터 어떤 일정한 거리에 이르는 핵으로부터 어떤 일정한 거리에 존재하는 모든 방향에서의 전자가 존재할 확률을 더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전자가 존재할 확률 밀도는 핵으로부터 갈수록 점점 감소하고 이 면적은 어떻게 될까요? 핵에서 멀어질수록 점점 더 커지게 되겠죠. 그러므로 결국은 모든 방향으로 핵으로부터 모든 방향의 어떤 일정한 거리에서 전자가 존재할 확률은 어느 일정한 거리까지는 점점 감소하겠죠. 증가하겠죠. 증가하다가 다시 이 거리를 지나게 되면 다시 또 감소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핵에 가까운 지점에서는 전자가 존재할 확률이 아무리 크더라도 이 면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매우 작죠. 그러나 확률이 점점 감소하더라도 면적이 굉장히 넓어지기 때문에 어느 일정한 거리에 도달할 때까지는 확률이 점점 증가하다가 그 다음에 이 일정한 거리를 지난 다음부터는 면적이 아무리 크더라도 존재하는 확률이 작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방사방향 확률은 점점 감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런 그림을 나타내게 되면서 핵으로부터 어떤 일정한 거리에 도달할 때까지는 증가하다가 감소하는데 예를 들어 수소원자의 1s 오비탈에서 이 방사방향 확률이 최고인 지점이 바로 뭐냐 하면은 보호의 원자 반지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보호의 이론에 의한 이러한 반지름이나 이런 것들은
허무맹랑한 것이 아니라 현대의 양자 구조하고 연결해서 보았을 때 매우 근사적으로 나온 매우 멋있는 그러한 이론을 보호가 찾아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정말 천재적인 그러한 과학자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과학 이론을 우리가 배우는 것도 힘든데 이러한 발상을 한다는 것 자체는 정말 천재적인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수소 원자의 1s 오비탈에 대한 방사 방향 확률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17쪽으로 가겠습니다. 자, 이제 1s, 2s, 3s 오비탈 수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방사 방향 확률 분포에 대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소 원자의 1s 오비탈은 확률 분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s 오비탈은 이렇게 되어 있죠. 자, 3s 오비탈은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3s 오비탈만 빼고 1s 오비탈과 2s 오비탈만 먼저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s 오비탈은 2s 오비탈하고 한번 비교해 보시면 가장 큰 차이점이 뭘까요? 자, 우선 전체적인 분포가 1s 오비탈보다 2s 오비탈이 크기가 커졌죠. 즉 전자가 존재할 확률이 더 핵으로부터 멀리까지 존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차이점은 뭐가 있을까요? 1s 오비탈은 여기 하얀 면이 없죠. 2s 오비탈은 여기 하얀 면이 있습니다. 이 하얀 면은 뭘까요? 이 그림에서는 이 지점이 바로 이 경계면, 이 하얀 면이 되겠습니다. 즉 전자가 존재하는 확률이 제로인 것이죠. 이 전자가 존재할 확률이 제로인 게 뭘까요? 전자가 없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죠. 전자는 입자인데 만약 수소 원자의 전자가 1s 오비탈에 있는 바닥 상태의 전자가 아니라 만약 2s 오비탈에 있는 들뜬 상태가 되게 되면 핵에서부터 2s 오비탈만 보시면 전자가 존재할 확률이 이렇게 되는데 핵에서부터 어느 지점까지 전자가 이렇게 존재할 텐데 운동을 하는 겁니다. 운동을 하는데 이 지점에서 전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자를 만약 입자로 본다면 이러한 현상은 도대체 설명할 수가 없는 것이죠. 아니, 핵에서부터 어느 일정한 거리까지 전자가 계속 운동을 하고 있는데 어느 시점에는 전자가 존재할 확률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있던 전자가 이쪽으로 갈 때는 이 지점을 분명히 거칠 수밖에 없는데 전자가 존재할 확률이 제로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전자는 입자이면서 동시에 파동의 성질을 갖고 있다는 이러한 파동설을 도입해야만 전자에 대한 운동이 설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파동 방정식이라든가 입자와 파동설을 동시에 갖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미시적 세계는 우리의 거시적 세계하고는 다르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하시고 그래서 양자역학으로 이러한 전자의 운동을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s 오비탈은 이 마디가 두 군데가 나오죠. 그래서 1s 오비탈은 마디가 없고 2s 오비탈은 한 개, 3s 오비탈은 마디가 두 개니까 4s 오비탈이 있다면 마디가 몇 개가 될까요? 예, 3개가 되겠죠. 이렇게 마디는 하나씩 더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에너지 측면에서 뒤에 나옵니다만 여기서 그냥 에너지 측면에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1s 오비탈은 2s 오비탈에 비해서 전체적으로 핵에서 거리가 어떻게 됩니까? 가까이 있죠. 2s 오비탈은 핵에서부터 더 존재하는 거리가 넓어집니다. 멀어집니다. 그러면 핵에서 멀어질수록 이 전자는 핵의 인력을 더 약하게 받겠죠. 그것이 바로 전자가 에너지가 높아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전자의 에너지에 대해서 이미 우리가 앞에서 다 이미 계산했습니다. 그럼 3s 오비탈은 핵에서부터 더 어떻게 되죠? 더 멀어지게 되죠. 그래서 1s 오비탈보다 2s, 3s 오비탈로 갈수록 핵의 인력을 더 약하게 받음으로 전자의 에너지는 점점 더 높아지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이제 수소 원자의 1s 오비탈에 대한 양자역학적 설명이 되겠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이 있죠. 자, 이것을 경계면을 표시한 것이 우리가 이제 이 모양인데 오비탈의 경계면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1s 오비탈보다 2s 오비탈보다 3s 오비탈의 경계를 이렇게 그려놨는데 핵에서부터 벌어졌습니다만은 자, 이 경계는 어떻게 나타내는 것일까요? 전자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 수 없다고 그랬죠. 그러므로 이 경계면의 끝은 우리가 정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확률 공간이 확률 비율이 존재할 확률이 일반적으로는 90% 정도에 해당되는 곳까지 경계를 정하고 끊어버립니다. 그것이 바로 이런 모양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책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원자 오비탈을 그리는 방법은 전자를 발견할 확률이 보통 90%의 영역을 경계면으로 나타내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1s 오비탈, 2s 오비탈, 3s 오비탈은 모두 다 부형이 되면서 1s에서 2s, 3s로 갈수록 전자가 존재할 공간이 점점 더 핵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원자의 양자의 각적 모형에 대한 설명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